그러니까 저는 치료자의 관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잖아요. 처음에는 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그럭저럭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합병증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아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빠른 당뇨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혹시 기다리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은 빠른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당뇨라는 것은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20대에 찾아오는 당뇨,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소아당뇨와는 구분되는 것이 DNA 유전적인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생활 습관의 유전, 이런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췌장 기능이 너무 떨어졌다면 오히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때부터 이제 당뇨 현상이 나타났을 텐데 20대에 생겼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어떤 식이 습관 그리고 운동은 별로 하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당뇨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생활 습관은 비슷하게 가잖아요. 막 짜게 먹고 달게 먹고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음식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자녀들도 되게 그런 음식 습관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런 음식 습관, 생활 습관의 유전이 어떻게 보면 20대에 빠른 당뇨를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요. 자, 유전적인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20대에 발병하는 당뇨는 가장 큰 원인이 고도 비만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비만이라는 것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살쪘던 사람들은 이제 이 지방세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20대에 와서 뭐 몸무게가 뭐 90kg, 100kg를 육박하면서 그러면서 다 찾아오는 당뇨 이런 것들이 20대에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술 마시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술을 마시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막 갑작스럽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거죠. 이렇게 술을 어려서부터 마시고 많이 마시는 친구, 이런 친구들에게서 그 20대에 당뇨가 오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요즘은 20대에도 그 운전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대에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다 내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뭐 잠깐 이동할 때 학교에 갈 때도 이렇게 차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 운동량이 부족해지고 이러면서 당뇨가 발병하는 나이가 좀 빨라진 거죠. 저한테 최근에 내원한 친구 중에 그 27살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조금씩 집에서 술을 한 잔씩 배웠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막걸리 한 잔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대에 들어서 이제 술을 좀 많이씩 마셨나 봐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술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밤에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위가 커져서 이제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힘들면서 거의 이제 쇼크 상태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혈당 체크를 해보니 혈당이 290, 당화혈색소가 11.2, 공복혈당이 100 미만이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공복혈당이 290을 가고 그다음에 당화혈색소가 11.2라는 것은 꽤 오랫동안 이 고혈당이 유지되어 왔다, 지속되어 온 것을 의미하고요.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이제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 당뇨약을 끊기 힘들겠다. 이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약 처방을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님도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어머님이 당뇨를 오래 앓고 계셨는데 오래 앓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당뇨라는 것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27세 된 딸을 당뇨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의존하고 이렇게 그냥 당뇨 환자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데리고 이제 내원을 하신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줬고, 그래서 한 달이 지나니까 혈당이 뚝 떨어지고, 두 달이 지나니까 뚝 떨어지고, 그래서 두 달이 지나서 갔을 때는 그 당화혈색소가 이미 11.2였던 게 8.2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혈당이 거의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요. 이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한 6개월이 되었을 때는 당화혈색소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혈당이 완전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치료를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일반 음식을 먹으면서도 혈당이 지금 잘 조절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 20대에 찾아오는 당뇨는, 자, 고도 비만, 그리고 술을 일찍부터 배운 친구들, 그리고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친구들, 이런 경우에 20대에 그 빠른 당뇨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치료를 서두른다면 빨리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냥 어른들 성인 당뇨처럼 그냥 당뇨약이나 아니면 인슐린에 의존해서 그냥 내가 생활하던 습관을 그대로 간다면, 내가 생활하던 그 습관 때문에 당뇨가 온 건데 그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내 몸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그럭저럭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무조건 합병증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치료자의 관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70대, 80대에 당뇨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는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한 10년, 20년 후에 온다 쳐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러니까 80 어르신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정도면 합병증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20대에 이미 당뇨가 발병을 했고 10년, 20년 후라면 겨우 30대, 40대밖에 안 돼요. 그때 당뇨 합병증이 온다면 그것은 차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이나 인슐린에 의존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무조건 완치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되고,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이 습관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누구보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에 당뇨가 발생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병원 또는 해독을 하는 한의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면서 동시에 나의 그 생활 전반을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그 당뇨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다른 시간에 비해서 강력한 어조를 띠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앞날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대에 당뇨를 앓고 있는 본인이라면, 그리고 20대 자녀가 당뇨에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저의 말을 조금이라도 참고하셔서 건강을 챙기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빠른 당뇨, 20대에 발병하는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갱년기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